핵심 이론 06 탄소족 원소와 그 화합물. 탄소족 원소의 일반적인 성질. 탄소족은 이제 탄소를 기준으로 그 아래에 있는 원소들이죠. 그래서 탄소, 규소, 게르마늄, 주석, 납. 총 5개의 원소이고요. 네. 탄소족에 따라서 이제 비금속, 준금속, 뭐 양쪽성 원소 이렇게 좀 구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껍질이 몇 개 없으니까 이제 체각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좀 세죠. 그래서 비금속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전자 껍질이 점점 커지면서 원자 핵에서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미치는 거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당기는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점점 금속성 성질을 띠게 되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와 규소는 비금속, 그거보다 조금 번호가 큰 껍질이 좀 많은 건 게르마늄은 준금속, 그리고 주석과 납으로 가면 갈수록 비금속에서 보다 금속의 성질이 많이 띠게 된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원자 번호 증가함에 따라서 금속의 성질이 증가하게 된다. 대표적인 탄소적 원소는 이제 탄소가 가장 대표적이죠. 흑연이나 수지나 다이아몬드, 동소체고요. 얘네들은 강한 환원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원소와 결합을 해서 많은 화합물을 생성을 한다. 그 대표적인 화합물들이 여기 밑에 나오죠. 일산화탄소. 얘는 지금은 뭐 없지만 예전에 이제 연탄가스라고 했었어요. 불완전 연소할 때 생기고, 요게 이제 헤모글로빈과의 결합이 산소보다 굉장히 강해서 연탄가스가 발생한 집에서 잠을 들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보다 이제 산소가 하나 더 많죠. 얘는 이제 완전 연소할 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데, 요거의 문제는 이제 대표적인 온실가스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기체일 때 무색, 무치, 무미 상태이고 대기 중에 300ppm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 450ppm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시험에 관련된 게 나오면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00ppm이라고 해야 맞을지 얘라고 해야 맞을지 시험 문제 나중에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빗물은 자연적으로 pH 5.6을 유지를 한다. 왜? 탄산 때문에. 탄산. 요게 약산이죠. 그러니까 약산이 300ppm이 공기 중에 있을 때 그게 빗물로 최대한 녹아 들어갔을 때의 pH를 측정을 하면 5.6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이렇게 CO2 농도가 올라가면 pH는 더 낮아지겠죠. 자, 메테인. 옛날에는 우리 메탄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메탄이라는 이름이 입에 잘 붙습니다. 이제 메테인 뭐 2개 다 알아두세요. 무색 무취, 가연성 기체, 유기물의 현기성 소화시 발생되며 연료로 사용된다. 이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2가지예요. 나중에 끝까지 가면, 끝까지라고 하면 10년 이상 됐을 때,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약 45%대 55%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매립지에서도 나오지만 똑같은 성분으로 천연가스의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LNG, LPG가 또 다르죠. 요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천연가스고, 요거는 석유를 가스화 시킨 거고. 두 번째, 규소. 규소는 이제 지각에 되게 많은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원소들과 결합해서 이제 규산염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게르마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게르마늄 왠지 몸에 되게 좋은 것 같지 않나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고 친환경 농업에도 활용된다. 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밑에 바로 있네요. 네. 자, 탄소적 원소로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고 친환경 농업에 활용되고 있는 원소는 무엇이냐? 게르마늄. 네,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07 방사성 원소. 이 부분은 계산하는 문제가 꼭 나와요. 계산. 네. 그래서 뭐 이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감기를 통해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 그것을 계산하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오니까 꼭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래요. 계산하는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이 반감기를 통해서 네,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가 그 물질이 분해될 때 그런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사성 원소는 원자 핵이 붕괴하며 다른 원자 핵으로 바뀔 때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를 말한다. 여기 개념이고요. 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뭐 아이오딘, 코발트, 크립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반감기가 각각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원자 핵이 붕괴될 때 방출되는 어떤 그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중성자선 이렇게 나누는데 뭐 종류와 성질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것 뿐이지. 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네, 전자기파입니다. 이런 그 사인 곡선처럼 네, 고유의 파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네,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사선은 전자기파이긴 하지만 굉장히 네, 힘이 세겠죠.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요건데, 자, 반감기는 1이 0.5가 될 때 걸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방사성 원소가 붕괴될 때 그 질량이 처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m이 예, 요 스몰 t 시간 이후의 질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m0는 초기 질량이에요. 그래서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어떤 시간, 고유의 반감기가 다 있고 그 경과된 시간을 기준으로 네, 위에 나와 있는 공식대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이거는 직접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대입하는지를 네, 아시는 것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질의 연대 측정법에 활용되죠. 네, 과연 이 물질은 언제의 물질이냐? 네, 그걸 가지고 역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핵심 예제 7-1번 1g의 라듐으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서 1시간 동안 받는 방사선의 영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1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렌트겐이나 큐리나 베크렐에 대한 내용은 밑에 해설을 보시고서 네,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왔죠. 네. 반감기가 5년인 방사성 원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반감기가 대문자 T 네, 이게 이제 5년이죠. 5년 5입니다. 그리고 동위원소 2g이 10년이 경과했을 때 몇 g이 남는가? 그러면 처음에 얘가 네, 질량이 되겠죠. 그럼 M0는 2g이고요. 네. 그리고 스몰 t 이거는
이제 10년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m은 m0 곱하기 2분의 1의 네, 대문자 t분의 소문자 t승 이렇게 공식이 되잖아요. 그럼 m0에 네, 2g을 넣을게요. 2g 곱하기 2분의 1에 자 t는 5였고요. 스몰 t는 10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수는 4분의 1이죠. 곱하기 2g 하면 네 2분의 1은 0.5g 이죠.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요 식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네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계속 하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3-1 유기화합물의 특성. 자 이제 드디어 유기화합물이 나옵니다. 네 이제부터 좀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예,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워야죠. 자 핵심 이론 01 유기화합물의 정의와 특성. 유기화합물은 기본적으로 탄소 원자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보면 탄소가 다 있죠. 네. 탄소가 되게 좋아하는 원소가 있어요. 네. 수소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산소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기준은 무조건 탄소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무조건 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에 연소됐을 때 부산물은 반드시 이산화탄소 또는 일산화탄소가 나오고, 네. 그리고 물도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독일의 화학자인 벨러가 실험실에서 사이화나 암모늄으로부터 요소를 합성한 것이 최초이다. 뭐 유기화합물의 뭐 최초의 합성이 이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특성이 있습니다. 구성 원소 주로. 자, 얘는 필수입니다. 거의 얘도 필수예요. 얘네들은 좀 선택에 가깝다. 네,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 있고. 단백질이 좀 있으면 네, 질소가 포함되어 있고 황은 좀 미량입니다. 그리고 P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되어 있다. 2만 종 이상의 탄소화물이 있다. 굉장히 탄소화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성질체가 많다. 탄소를 중심으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한다. 네, 비전해질인 경우가 많다. 폼산, 아세트산, 옥살산은 전해질입니다. 네,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네, 분자성 물질을 만들고 그 성질은 반데르발스의 힘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분자체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분자 간의 인력을 네, 결정하는 힘에 따라서 당기는 힘이나 미는 힘이 서로 이제 형성된다. 뭐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물속에 용해되어도 이온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얘네들은 워낙 결합 구조가 네, 끈끈하기 때문에 네, 잘 안 띄어져요. 그래서 이온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요. 네, 같은 얘기죠. 원자 사이에 강한 공유결합. 공유결합이 되어 있으면 결합력이 굉장히 셉니다. 결합을 끊기가 어렵다. 결합을 끊기가 어려우니까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반응 속도가 느린 특징이 있죠. 네.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할 경우에 CO2와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한다. 네. 산소와 반응할 경우, 산소 없이 가열할 경우 C가 유리된다. 산소 없이 가열하면 연소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근데 저산소 상태나 산소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열로 인한 연소를 우리가 열분해라고 하는데, 네.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분자 간 결합은 수소 결합을 이루어 결합이 약해. 녹는 점, 끓는 점이 낮고 열에 약하다. 네. 수소 결합을 이룬다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수소 결합이 네. 물의 표면 장력입니다.
이 분자체들끼리의 어떤 인력에 의한 힘이죠. 얘는 힘은 있긴 하지만 약해요. 3. 탄소화합물의 분류. 이 결합 방식에 의한 분류를 이야기를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사슬 모양의 화합물과 고리 모양으로 나뉘고, 네, 사슬 모양은 포화냐 불포화냐. 포화합물은 단일, 불포화는 2중이냐 3중이냐, 네, 그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자, 고리 모양의 화합물은 이제 얘도 포화고리냐 불포화고리냐 이렇게 나뉘고, 네, 포화고리는 얘도 단일 결합 고리를 이루고요. 그리고 불포화고리는 탄소고리와 뭐 이원소고리, 말도 어렵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그냥 무식하게 다 외웠는데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도 뭐 계속 보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네. 근데 이제 사슬 모양은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리 모양은 이게 원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탄소고리나 이원소고리 쪽으로 가면 얘네가 이제 1결합, 2결합, 1결합, 2결합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아니라 이게 한 번씩 지들끼리 이렇게 바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이거는 뭐 네, 계속 보면서 제가 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자, 1번 탄소화합물 유기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기물은 유기용매에 녹는 것이 많고요. 공유결합을 하면서 네, 녹는 점이 매우 높다. 이게 이제 단일결합인 경우에는 네, 녹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 2중, 3중 결합으로 가면 갈수록 결합력이 약해요. 뭐냐면 네,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는 굉장히 결합력이 세거든요. 근데 얘네가 2개 또는 3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결합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지만 네, 녹는 점이 낮은 경우도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답은 2번이 앞에 건 맞지만 뒤에 거는 틀립니다.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죠. 유기물은 연소하여 CO2와 H2가 생성되고요. 대부분 요게 메인이고 요거하고 요거는 선택,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주. 답은 2번이죠. 탄소화합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자, 이산화탄소나 네, 탄산칼슘은 무기화합물이죠. 죄송합니다. 무기화합물. 네. 자, 메테인과 에테인, 프로판, 포화탄화수소라고 했는데, 포화탄화수소는 무조건 단일결합이에요. 포화탄화수소인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자, 죄송합니다. 탄소 하나 있을 때, 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수소 4개 붙을 수 있죠? 네, 그건 단일결합이잖아요. 탄소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죠. 그러면 에테인도 다 단일결합입니다. 자, 프로판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요겁니다. 지금 요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럼 다 단일결합이죠. 그러면 요 3개가 다 네, 포화탄화수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하나를 더 해볼게요. 네, C가 4개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아홉 열 하면 C4H10. 네, 요것도 포화탄화수소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포화탄화수소인지 불포화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핵심이론 공이 유기화합물. 두 번째, 작용기. 화합물의 작용기는 이런 구조에 따라서 명칭이 다 있고요.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이걸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헷갈리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이드록시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물질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포르밀기, 알데하이드기 뭐 이름이 막 섞여서 나와요. 걔네들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종류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다 외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도 좀 앞에 게 좀 더 많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반응의 종류, 첨가냐, 중합이냐, 첨가 중합이냐, 또는 축합이냐, 치환이냐, 총 5개의 종류의 반응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첨가 반응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화합물에 다른 분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이루는 경우. 중합은 분자량이 작은 분자가 연속으로 동일결합해서 고분자를 만드는 반응. 플라스틱을 합성할 때 많이 쓰죠. 자, 첨가 중합은 다중결합을 가지는 단위체가 동일종의 분자와 첨가 반응을 반복해서 중합체를 생성하는 반응. 이것도 플라스틱 합성할 때 많이 씁니다. 축합, 두 분자가 결합할 때 물, 알코올 등 간단한 분자를 분리해 결합해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반응. 이건 이제 개념이니까요. 순서대로 쭉 숙지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3. 결합의 종류. 결합은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두 종류로 나뉘고요. 시그마 결합은 우선은 이제 두 원자가 결합할 때 최초로 결합을 하는 경우에 생성되는 그 결합의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은 다 시그마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일 결합입니다. 단일은 다 시그마 결합이고 결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파이 결합은 단일 결합을 형성했는데도 결합할 게 또 있어요. 전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 여유의 전자들이 결합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파이 결합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단일 결합에 비해서 결합력이 약하다. 그래서 단일 결합이 잘 안 끊어지고 파이 결합 같은 경우에는 잘 끊어지는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메테인 같은 경우에 C가 하나씩 단일 결합해서 수소가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에틸렌을 예로 들어볼게요. C2H4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만약에 수소가 하나씩 붙으려면 6개가 붙어야겠죠. 그쵸? 근데 수소가 4개예요. 그러면 수소 하나, 2개 붙었고, 하나, 2개 붙었고, 그런데 탄소는 다리가 4개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나머지 하나가 어디로 붙어야 될까요? 여기 이중결합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파이 결합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은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핵심 예제 2-1번 다음 반응식 중에 첨가 반응은 무엇인가? 자, 첨가 반응은 네, 가장 핵심적인 네,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중결합 물질이었는데 그것과 어떤 다른 물질이 반응을 해서 네, 모두가 단일결합으로 바뀌었을 때가 바로 첨가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틸렌이고요. 에틸렌은 아까 그림 그렸던 것처럼 네, 여기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브롬이 네, 붙으면 요 다리 하나씩을 떼어서 여기 브롬이 네,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렸을 때는 네,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네, 탄소가 하나씩 붙어 있고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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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브롬이 다리가 하나씩 붙어서 다 단일 결합을 네,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반응을 첨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 해당하는 것은 2번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2-2번 헥사메틸렌 다이아민과 아디프산 이 반응에서 고분자가 생성되는 반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이제 축합 반응인데 축합. 네, 영어로는 네, 콘덴세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축합 반응의 기본 개념은 이제 2개 이상의 분자 또는 이제 동일한 화합물 내에서 2개 이상의 관능기라고 하면 네, 작용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걔네가 이제 원자 또는 원자단을 간단한 화합물의 형태로 분리해서 결합하는 반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4번인데 문제를 보시고 답을 풀 수 있게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렵죠. 2-3번 다음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 보면 얘가 그러니까 C2H2가 이제 겹쳐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화합물이 연속적으로 동일 결합 해서 고분자를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중합이라고 합니다. 중합. 네, 그래서 위에 보면 네, 요거죠. 그러니까 요게 중합인 거예요. 중합 반응입니다. 그래서 중합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2-4번 C2H2는 시그마 결합을 몇 개 가지고 있는가? 우선 좀 구조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보면 자, 탄소가 있고요. 수소가 하나씩 있잖아요. 수소는 무조건 전자가 하나니까 네, 단일 결합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탄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세 개가 삼중 결합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중 결합으로 연결이 되었을 때 시그마 결합은 자, 요거 시그마 결합입니다. 그리고 요게 시그마 결합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그마 결합이에요. 그러면 총 3개가 시그마 결합이고 그 다음에 2중, 3중 결합 나타내는 요 나머지 2개가
파이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은 2개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결합은 3개고 파이 결합은 2개다. 답은 3번입니다.